네, 안녕하세요. 제 18강 수익률 그리고 순수익률의 차이, 그다음에 매매 시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분들은 수익률은 많이, 그쵸? 여기 수익률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순수익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보통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진짜 수익률입니다. 진짜 수익률. 이 수익률은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그래서 왜 필요가 없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 시세 구하는 방법은요, 지금 상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 시세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도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개별성이 굉장히 뛰어난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101호, 102호 같은 건물에서 101호, 102호 이게 각각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과 월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매매 시세가 쉽게 대략 얼마다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매매 시세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익률과 순수익률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텐데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다 아시죠? 그쵸? 구하는 공식은 월세에서 이자를 뺀 금액, 그쵸? 곱하기 12개월, 1년이죠. 그래서 나누기 실투자금. 실투자금은 저희가 이제 낙찰 받은 비용, 그 다음에 뭐 등기 비용, 뭐 기타 비용, 그 금액에서 뭐 대출금, 그쵸? 대출금 빼고 또 주자는 임대 보증금 뺀 나머지 금액을 실투자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나눠줘 버리면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대출이나 임대 보증금을 높게 받게 되면 실투자금이 적어지므로 수익률은 높게 나온다. 이거 두 개를 그냥 레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받게 돼버리면 실투자금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투자는 수익률만 높을 뿐 수익은 아주 적습니다. 그쵸? 즉 숫자 놀이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현수막 같은 거 많이 보이잖아요. 뭐 수익률 뭐 20%, 뭐 30%, 뭐 40%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버리면 실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20%, 30%, 4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투자는요, 그 무피 투자라 그래가지고 그 실투자금이 영원인 투자가 있어요. 그런 것은 수익률이 없죠. 왜냐면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거의 무한대죠, 무한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남는 건, 수익은 한 달 남는 게 뭐 한 5만원. 그쵸? 5만원, 뭐 10만원. 형편없어, 형편없어. 수익률은 높지만 수익은 낮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낙찰가가 1억 2천짜리가 있어요. 근데 대출이 80% 받았어요. 9,600만원. 그래서 이자 32만원 나옵니다. 한 달에. 4% 계산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임대를 줬어요. 보증금 1,500에 월 45만원에. 물론 이제 등기비용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러면 실투자금이 900만원 들어가겠죠? 그렇죠. 계산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수익률. 우선 월세 빼기 이자잖아요. 월세가 45만원 빼기 이자 32만원 하니까 한 달 남는 게 얼마입니까? 13만원. 그쵸? 13만원 곱하기 12개월. 1년치잖아요. 1년. 그럼 나누기 실투자금 900만원 해버리면 수익률이 17% 나와요. 17%. 요즘 이자가, 대출 이자도 3%대인데, 3%, 뭐 4%대인데, 수익률이 17% 나오니까 정말 훌륭한 투자잖아요. 그쵸? 근데 남는 건 고작 13만원 밖에 안 돼. 13만원. 이게 숫자 놀이에요. 숫자 놀이. 지금 이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막 수익률이 30%, 40% 나오는 게 있어요. 막 남는 거 3만원, 뭐 5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순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확 비교가 되실 겁니다. 자, 순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아까는 월세 빼기 이자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냥 월세만이에요. 월세 곱하기 12개월 1년치죠. 그쵸? 나누기 이게 중요한데 총 비용 있죠? 총 비용. 우리가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아버리면 그 낙찰금, 그쵸? 낙찰가 플러스 뭐 등기 비용, 그 다음에 기타 비용
이 모든 비용을 합치는 게 다 총 비용입니다. 그쵸? 거기에서 빼기 임대보증금을 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 금액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출을 안 받고 대출을 안 받았을 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대출을 안 받았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냐. 그쵸? 자, 수익률은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실제 진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숫자 놀이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객관적인 그쵸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무조건 투자할 때 이걸 계산합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도 수익률이 몇 프로다, 뭐 분양 상담사들이 수익률이 몇 프로다 안 믿어요. 저는 항상 종이에다가 이걸 계산을 합니다. 그럼 다르거든요. 달라요. 무조건 다릅니다. 무조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낙찰가 1억 2천만 원. 그쵸? 대출 80% 9,600만 원. 월 이자 32만 원. 보증금 1,500에 월 45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900만 원 들어가죠. 아까는 똑같아요. 자, 순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월세죠.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이제 총 비용. 그쵸? 총 비용에서 임대 보증금 뺀 금액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지금 낙찰가, 지금 여기는 등기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다 뺐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낙찰가에서 보증금 1,500을 딱 빼면 1억 500 나오죠? 그쵸? 그래서 나눠보세요. 그럼 순수익률이 5.1%밖에 안 나와요. 아까는 17%씩 나왔는데,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5.1%밖에 안 나와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이게 진짜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믿고, 그쵸? 중개인이나 혹은 분양상담사들이 하는 이 수익률을 믿고, 이 가짜 수익률. 가짜 수익률을 믿고 투자를 한다. 안 돼요. 이걸 믿고 하시라고, 이걸 믿고 투자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순수익률 구하는 공식.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필요 없다. 그쵸?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상가 투자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계속 깨달으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상가 시세 계산법을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게요. 우선 상가의 시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먼저 상가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 아파트나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 시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상가는 이 개별성이 정말 뛰어난 상품이라 시세가 안 나와 있어요. 부동산 가도 다 얘기가 틀립니다. 왜냐면 상가 시세 기준은 무조건 임대료예요, 임대료. 예를 들면 뭐 A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101호, 102호, 103호 있잖아요. 근데 다 가치가 틀려요. 즉 다 월세가 틀리다는 겁니다. A는 101호는 뭐 월세 100만 원, 102호는 월세 뭐 110만 원, 그 다음에 103호는 월세 뭐 120만 원. 그러니까 월세가 다르기 때문에 다 시세가 다르겠죠, 그쵸? 옆에 있더라도. 그래서 상가, 그쵸? 경매에 나온 상가 임대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이걸 잘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한 2군데, 많이 가봐야 3군데 가가지고 그냥 대충 판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해당 상가에 있잖아요. 해당 상가에 그 관리실이 있어요. 좀 큰 상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가는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 관리실 관리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좀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공실 나와 있는 것도 그분들이 막 신문 광고 막 올려놓고 아니면 임차인 구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임대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찾아가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위층에 경매가 나왔는데 내가 여기 임대료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임대료 혹시 사장님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임대료를 좀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최대한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후회 안 해요, 후회. 보통 사람들은 투자하고 나서 후회해요. 이거 잘못 계산했다고, 잘못 파악했다고.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하게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상가 시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순수익률 8%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보통 지방이나 그렇죠? 뭐 층수가 좀 있는 2, 3층 이상일 경우인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이런 데는 순수익률이 한 4%에서 한 5% 정도로 계산을 하고요. 다른 곳은 한 6% 정도 1층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층 이상은 무조건 한 7%에서 한 8%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8%로 계산을 했는데, 왜냐면 7%일 때하고 8%일 때하고 시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몇천 단위로 확 나요. 그래서 8%를 우선 계산을 하고 나중에 7%에 팔리면 그만큼 보너스인 거죠. 그쵸? 항상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그 투자 계산할 때 그 내역서에 이렇게 최악의 상태, 아파트 같은 경우 금매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나중에 좋습니다. 7%를 팔리면 그만큼 몇 천만 원 제가 이익인 거잖아요. 보너스. 그쵸? 자, 순수익률 8%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그 금액에서 보증금을 더하면 됩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월세, 그쵸? 받는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8%, 여기 8%죠, 8%.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5%나 6% 정도 되겠죠. 강남은 4%에서 5%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8% 플러스 보증금 하면은 상가 시세가 나온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상가 시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증금 1,000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일 경우 순수익률, 여기에 순수익률 7%와 8%, 그쵸? 7%와 8%일 때 각각 계산할 경우는 얼마인가?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잠시 멈추시고. 자, 계산 한번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자, 우선 계산 공식이 월세 곱하기 12개월이죠? 그러니까 월세가 얼마입니까? 100. 그쵸? 100만원. 만원 단위는 다 생략할게요. 100만원 곱하기 12. 그쵸? 12개월. 그쵸? 여기에서 나누기 8% 혹은, 그쵸? 8% 혹은 7%.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 이 금액에서 보증 얼마죠? 1,000만원. 1,000 하면 시세가 나오겠죠. 이거를 지금 8%는 소수점으로 0.08이죠. 그래서 나누기 0.08 나누기 0.07로 하면 됩니다. 그럼 시세가 자 얼마 나오냐? 자, 순수익률 7, 여기 7%로 계산할 때는 1억 8,100만 원 나와요. 그쵸? 1억 8,100만 원 나왔나요? 1억 8,100만 원. 그 다음에 8%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 나옵니까? 1억 6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요? 순수익률은 단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매매 시세는 2,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2,100만 원. 그쵸?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2,100만 원.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8% 갖고 계산을 하고 매매 시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나중에 이 7%에 딱 팔리면 얼마 차이 납니까? 2,1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근데 처음에 7%로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8%로 팔려요. 그러면 2,100만 원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 경우 실제 사례인데 제가 원래 TV를 잘 안 봐요. TV를 보면 이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이제 보통 TV 채널에 요즘은 케이블 TV 채널에 그 뭐 부동산 그쵸? 부동산 전문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봤는데 어떤 전문가, 자칭 전문가 분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는 자칭 전문가 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이 사례를 딱 들면서 성공한 사례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를 해놨죠. 사진 막 찍어놨어요. 자, 그걸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로 옮겨봤는데, 자, 낙찰가 1억 4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대출을 1억 1,300만 원. 그러니까 낙찰가 80% 받은 거죠. 보통 상가도 80% 나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임대를 줬는데 보증금이 1,500에 월세 85만 원. 자, 여기서 지금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 등기비용 빠졌잖아요. 등기비용. 그 다음에 상가는 기타 비용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미납관리비도 있을 거고, 미납관리 비용이 정말 많거든요. 기타 비용 다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빼고 그냥 계산해 볼게요. 그거 빼고. 등기비용만, 참고로 700만원 나옵니다, 이거. 등기비용만. 순수 등기비용만. 자, 실투자금 1200만원 되죠? 그쵸? 낙찰가에서 대출금 빼고, 임대보증금 빼고 하니까 12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85만원인데, 그쵸? 그 대출 1억 1300만원 내에서 이자가 45만원 냅니다. 내고 남는 게 40만원인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40%죠, 40%. 저 40만원 곱하기 12 나누기 1200 하면 40%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성공한 사례라고 TV에 나온 거예요. 참 이게 진짜 성공한 사례인지 아닌지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경우 상가의 시세는 얼마이고 순수익률은 얼마인가? 우선 순수익률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순수익률 구하는 공식 다 아시죠? 월세, 총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총 비용이죠. 총 비용. 낙찰가 플러스 뭐 등기비용, 기타 비용인데 여기 지금 등기비용, 기타 비용 없잖아요. 낙찰가 1억 4천 빼기 보증금 1,500 하니까 1억 2,500이죠? 하면 얼마 나옵니까? 8% 나와요. 8%. 8%. 여기 지금 40%라고 지금 막 광고하고 막 인터뷰 했는데 지금 순수익률 8%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등기 비용하고 기타 비용 미포함입니다. 미포함. 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8%보다 더 아래 되겠죠? 다운 되겠죠? 그쵸? 웃기죠, 이게. 자, 그럼 시세가 얼마인지. 저는요, 제가 젊은 나이에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자산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경매로는요, 자산을 모으기가 정말 쉬워요. 자산. 왜냐면 뭐 4억짜리 아파트 하나 대출 뭐 80%, 90% 껴가지고 해도, 그쵸. 자산 4억이에요, 4억. 순자산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경매로는요, 자산을 불긴 정말 쉬워요. 솔직히 10억 금방 모아요, 금방. 근데 순자산을 모으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자산보다도 순자산을 더 중시하는 그런 투자자이거든요. 저는 상가 투자할 때도요, 월세 수익도 바라긴 하지만, 제일 제가 중시하는 건 바로 이 시세예요, 시세. 시세.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시세 계산해 볼게요. 월세 85만원 곱하기 12개월. 그쵸? 나누기, 아까 순수익률 8%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8% 플러스 보증금 1,500만원. 지금 잘못됐네요. 1,500인데, 그쵸? 1,500만원. 하면 얼마 나옵니까? 잘못됐어도 가격은 맞아요. 얼마 나옵니까? 1억 3,950만원. 1억 4천 나와요. 1억 4천. 시세가. 근데 이 사람은 시세대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죠? 등기비용 이것만 해도 700만원인데. 그쵸? 시세가 1억 4천짜리인데. 그럼 이 사람은 시세 차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받으려고 이거 상가 투자한 거예요, 이거. 이거 받을 거면 그냥 주택을 하지, 뭐하러 상가를 해요. 상가가 좋은 게 월세도 많이 높지만 시세 차익이 정말 많이 나요. 자, 이 경우는 시세 차익이 없죠. 자, 이런 경우는 성공한 투자가 맞는가? 그 다음에 이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너는 뭐 성공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선 책에 나와 있는 사례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찰가 1억 4,109만원이야. 거의 아까 1억 4천하고 비슷하죠? 그쵸? 1억 4,109만원입니다. 대출 1억 1,200만원 받았어요. 당시 이자가 6.13%였어요. 나중에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자가 57만원 나왔어요. 저는 등기비용 다 포함합니다. 기타 비용도. 등기비용 73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용.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미납관리비용 최대 3년치는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인기가 덜한 이유가, 물론 전용료도 작긴 하지만 관리비가 비싸요. 관리비가. 근데 오피스텔보다 상가가 관리비가 더 비싸요. 자, 관리비 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비용.
150만 원. 이렇게 총 들어간 금액을 다 놨습니다. 자, 초기 투자금 4,089만 원 들었어요. 4,089만 원. 초기 투자금이 이제 낙찰가 플러스 등기 비용, 관리 비용, 뭐 기타 비용 합친 금액에서 그쵸? 대출을 뺀 금액이잖아요. 이 들었고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2,500에 월 110만 원에. 예. 자, 그러면 임대를 줬기 때문에 실투자금 얼마 듭니까? 1,600 정도 들죠? 1,600. 그리고 매달 53만 원이 남아요. 그쵸? 자, 그럼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익률. 53만 원. 그쵸? 남는 게 53만 원이니까 53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쵸? 나누기 실투자금 얼마죠? 1,589만 원. 하니까 수익률이 저도 40% 나왔어요. 40%. 아까 그 사람과 똑같죠? 40%. 자, 이번에 수익률 계산을 해볼게요. 월세, 총 월세. 그쵸?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자, 총 비용에서, 그러니까 낙찰가 플러스 등기 비용 플러스 관리 비용 플러스 기타 비용 빼기 임대 보증금 얼마죠? 2,500만 원. 하니까 이 금액 남죠? 1억 2,789만 원. 그러니까 순수익률이 10.3% 나와요. 저는 참고로요, 순수익률이 무조건 10% 나와야 돼요. 10% 안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상가가 정말 작은 사이즈 있잖아요. 뭐 한 20평대 그런 거는 한 9.5% 이렇게 나와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무조건 10%는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10% 조금 넘었죠, 그쵸? 자, 시세가 얼마인지 볼게요. 시세 구하는 공식이 월세, 총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8%로 한다 그랬죠? 그쵸? 8% 플러스 보증금 2,500만 원 하면 시세가 얼마 나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억 9천만 원 나와요. 9천만 원. 1억 9천만 원. 얼마 차이가 나요? 얼마 차이가? 5천만 원 차이 나죠? 이게 제가 낙찰 받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임대를 준 순간, 정확히는 임대를 준 순간이죠. 그쵸? 임대를 준 순간, 이렇게 차익이 확정된 거예요. 지금 수익률을 8% 계산했지만, 7%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 차이가 나는지. 한 3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것보다 높게 팔았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바라는 거지, 굳이 얼마야, 이거? 53만 원. 이걸 바라고 이제 투자한 거 아니에요. 이게, 53만 원이 얼마나 모아야 5천만 원 되겠습니까? 4, 5천만 원 되려면 이걸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 10년? 그쵸? 거의 10년 가까이 받아야 되겠죠? 10년 아닌가? 한 뭐 8년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것보다도, 저는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차이 나도 바로 팔아버리면, 양도세가 한 55% 나오죠?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55%. 그러니까 2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세율로 바뀌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걸 보유하기 위해서 이 수익률이 필요하다. 왜냐면 제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그쵸? 자, 이런 경우는, 뭐, 괜찮은 투자죠. 그쵸? 뭐, 실패한 투자는 아니겠죠. 확실한 거 아까 그거보다 훨씬 낫죠. 자, 이 사례도, 제 사례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보다 낙찰가가 조금 1,000만 원 높죠? 1억 5,109만 원이에요. 그쵸? 이것도 대출 1억 1,6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확 싸졌죠? 그쵸? 그거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 조금 예전에 받은 거고, 이거는 한 2년 정도 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월 이자가 35만 원. 참고로, 이게 지금 3.58%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참 기분 좋은 문자가. 농협에서, 제가 농협 VIP거든요? 농협에서 금리가 2.87%로 다운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무슨 주택도 아니고 상가인데 2.87%로 왔습니다. 이자가 지금 35만 원 내지만 지금 27만 원인가? 28만 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보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비용 88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비용 13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납관리 비용이 여기가 한 100만 원 정도 됐고요. 현수막비가 한 30만 원 된 겁니다. 자, 초기 투자금이 4,519만 원 되겠죠? 그쵸? 우선 낙찰가 플러스 등기비용 플러스 기타 비용 빼기 대출금액 하니까 이 금액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저는 학원인데, 그러니까 체육관이죠, 체육관. 체육관을 줬는데, 보증금 3,500에 월 120만 원에 줬습니다. 자, 그러면
실투자금 얼마 돼요? 한 20만 원 정도 되죠? 1020만 원. 그다음에 남는 게 얼마입니까? 85만 원 남죠, 매달. 지금 이자가 더 싸져서 더 많이 남겠죠? 한 90 몇만 원 남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85만 원 남는 거 85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1019만 원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정확히 100% 나와요. 100%. 아, 요즘 같은 금리 시대 1% 금리 시대에 100%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00배인데. 그렇죠? 이건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럼 우리 진짜 수익률, 실제 수익률, 순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월세, 총 월세 곱하기 12개월. 그 다음에 나누기 총 비용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금액이 1억 2,619만 원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낙찰가 플러스 등기비용 플러스 기타 비용 빼기 보증금 얼마죠? 3,500 하면 이게 딱 나옵니다. 자, 몇 프로 나옵니까? 순수익률이 11.4% 나오죠? 11.4%. 저는 항상 10% 이상일 때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11.4%하고 100%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시세를 한번 구해볼게요. 시세, 월세, 총 월세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렇죠? 나누기 8% 플러스 보증금 얼마죠? 3,500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억 1,500 나오죠? 2억 1,500. 얼마 차이 납니까? 얼마 차이 나? 한 6천만 원 나나요? 그쵸? 6천만 원 나죠? 6천만 원. 아, 물론 등기비용, 기타 비용 빼면 한 5천만 남죠. 왜냐면 등기비용만 해도 1,000만 원 되니까. 그쵸? 저는 이걸 바라고 투자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뭘 바라고? 이걸 바라고, 이걸. 이걸 얼마나 받아야 6천만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쵸? 이거는 단지 제가 2년 혹은 3년 동안 갖고 있을 때 동안 제가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그쵸? 이게 필요한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가 투자하실 때 이거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해요. 주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주는. 이렇게 시대 차익이 나야 빨리빨리 순자산도 막 늘고 부자가 되지. 어느 세월에 이거 받아가지고 뭐 5천만 원 모으고 1억 모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투자하실 때 시세 차익이 나는, 무조건 시세 차익이 나야 돼요. 최소한도 못해도 4천만 원, 5천만 원 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단기간으로 바로 팔 거면 뭐 1, 2천 나도 괜찮겠죠. 근데 뭐 2년, 3년 보유해가지고 팔 거면 이렇게 못해도 4천에서 5천은 차익이 나야, 그쵸? 투자할 만하죠. 제 사례는 우선 여기까지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주변에 뭐 부동산 한다고 소문을 잘 안 내요. 왜냐면은 너무 귀찮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는 지인분 중에, 요즘 경매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경매 학원 많죠? 경매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추천을 받았대요. 2개를. 그 중에, 하나인데, 저보고 이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러 딱 갔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저한테 주면서 이거 학원에서 자칭 전문가들이죠. 학원에서 말할 때 정말 수익률이 괜찮다. 이거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딱 검토해보고 이거는 투자하면 정말 호구가 됩니다. 호구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1층 상가입니다. 1층 상가. 1층 상가고 지금 전용 면적이 한 42평 정도 되죠. 42평. 자, 이게 지금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감정가가 14억이에요. 14억. 금액도 엄청 크죠. 14억. 자, 여기에서 지금 낙찰을 받았는데요. 지금 홍 땡땡 외에 5명이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6명이서 받은 거죠. 그쵸? 근데 보시면 낙찰가가 12억 4,477만 7천 원입니다. 그쵸? 근데 2등 낙찰가가 얼마인지 보세요. 한번. 읽기도 조금 쉽지가 않죠. 10억 단위다 보니까. 그쵸? 12억 3,838만 3천 원.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한 600, 그쵸? 한 600만 원 밖에 차이 안 나죠? 바지 세운 거야, 바지. 무슨 말이냐? 이 컨설팅 업체,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낙찰을 받아야지만 감정가에서 뭐 한 1% 혹은 2%를 수수료를 얻습니다.
근데 막 2등하고 차이가 막 많이 나버리면 막 몇 천만 원, 막 몇 억씩 차이 나버리면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등하고 근사치로 낙찰받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수다. 이 봐라. 아슬아슬하게 받았다. 10억이 넘는 건데 600만 원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수료로 한 2천만 원은 좋게 받았을 겁니다. 자, 우선 12억 4,400에 낙찰 받았죠. 자, 근데 여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차는 많이 다니는데 차는 정말 많이 다닙니다. 근데 여기가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진 않아요. 1층이긴 하지만. 그래서 평당 한 15만 원,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한 15만 원 정도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안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쪽은 한 20만 원 정도 돼요. 20만 원, 25만 원. 근데 여긴 대로변은 사람이 정말 많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높아봐야 15만 원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한 1억에 월 한 5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세가 한 순수익률 6%로 계산을 해보면 11억 6천 밖에 안 된다. 1층 같은 경우에는 강남은 뭐 4, 5% 되지만 그 외 지역 한 6% 정도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수익률 자리에 6%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11억 6천 밖에 안 나와요. 11억 6천. 그래, 그냥 5% 한번 계산해줄게. 해서 계산해봤습니다. 근데 얼마 나옵니까? 13억 7천이에요. 자, 이거 상가는 등기 비용이 5% 나옵니다. 5%. 그러니까 4.6%인데 뭐 법무사 비용 포함해서 5% 나와요. 그러면 이거 등기 비용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 한 6천 몇백만 원 나와요. 등기 비용만 6천 몇백만 원이 나옵니다. 그쵸? 12억 4,400에 받았으니까 13억 넘게 산 거죠. 그쵸? 보면 6%로 계산해도 시세가 11억 6천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5% 안 되거든요. 5%로 계산해도 13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들은 약간 사짜다. 사짜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좀 믿었는데 결국 그분 투자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감사하죠. 그쵸? 자, 결국 여기는요 한 몇 달 정도 공실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 거리에요 1억에 530만 원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몇 달 뒤에 그 1억에 550만 원의 임대가 들어왔어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순수익률, 지금 순수익률 얘기합니다. 순수익률이 7%대하고 순수익률이 6%대, 이 두 개 각각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잠시 동영상 멈추시고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네, 계산이 좀 됐나요? 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게?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이게, 처음에 이게, 10억 한 400 정도 나오죠? 10억 400. 그쵸? 10억. 그러니까 10억이라고 칠게요. 10억. 400만 원 빼고. 10억이 나와요. 10억. 맞죠? 그 다음에 6%일 때 얼마 나오죠? 6%일 때 한 12억 나오죠? 12억. 맞죠? 자, 아까 얼마 받았습니까? 12억 4,400에 받았죠? 등기비용 6천만 원 넘게 내고 그럼 13억 넘게 주고 산 건데 이렇게 임대를 줬을 때 시세가 6%로 가정했을 때 12억밖에 안 된다. 자, 그분들은 사는 순간 그리고 임대를 주는 순간 마이너스 1억, 최소한 1억. 그리고 여기는요 10억이 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80% 받았어요. 원래 대출이 이렇게 많으면 임대도 잘 안 들어와요. 이 사람도 왜 여기 임대 들어오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대출 80% 받았습니다. 자, 이자가 한 달에 330만 원이에요. 4% 기준. 4% 기준.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금액도 조금 비싸요. 상가는. 330만 원 얼마 남습니까? 한 달에. 한 달에 220만 원 남죠. 그리고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550만 원이요. 제 생각에는 부가세 10%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즉 원금은 500만 원인 거, 50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10%니까 50만 원 붙잖아요. 그러니까 550만 원이 아마 제 생각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550일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면 이게 더 안 나오죠? 금액이 더 작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냥 550을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한 달에 남는 건 220만 원. 13억 주고 샀는데 세상에나, 에? 13억 주고 샀는데 220밖에 안 남아. 그리고 아까 그 6명이 투자했죠? 그러면 n분의 1을 해야 되겠죠? 그 상가는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제가 1억 4,100 얼마 주고 산 거 있잖아요. 재산세가 한 1년에 한 2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10억이 넘잖아요. 재산세가 얼마 나올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1년이면 2,640만 원인데 재산세 내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남게 아마 힘들 겁니다. 이거 13억 주고 샀는데. 근데 그분들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이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분들은 이게 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익률이 12.6%, 거의 한 13%가 나와요. 지금 금리가 1%니까 13%라고 이렇게, 이 수익률 난다고 해서 막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형편없죠. 5.5%.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투자는요, 정말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훅 가요. 한 방에 잘못하면. 그리고 다음 사례 하나 더 있는데요. 나중에 상권 정보 분석할 때도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아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한 9개 동밖에 없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단지, 그쵸? 근데 그 옆에 붙은 2층짜리 건물이 나왔습니다. 경매로. 이것도 거기서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근데 이런 상권이 정말 안 좋죠. 딱 봤을 때, 그쵸? 근데 보니까 이것도 감정가가 지금 여기 지어졌지만은 감정가가 17억, 한 18억 정도 되는 거예요. 18억 정도. 근데 계속 유찰돼 가지고 이제 경매 낙찰 받은 거죠. 여기도 그 곳에서 이제 두 명이서 같이 공동 입찰을 해가지고 13억 4,300, 여기 똑같이 뒤에 똑같네. 77만 7천 원. 그쵸? 근데 여기도 보시면 2등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이것도 한 600만 원 밖에 차이 안 나죠? 그쵸? 10억이 넘는 건데도 6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아마 제 생각에 이들의 수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등기 비용이 5%만 계산해도 얼마죠? 한 6,500, 한 7천만 원 정도. 네, 등기 비용만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4억이 넘는 돈 주고 산 거죠, 이거를.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2층 건물 전체입니다. 2층짜리 건물 전체가 나온 거예요. 보면은 막 임차인들이 많아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월세 110만 원 보이죠? 110만 원. 이것도 110만 원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만 원이겠죠. 여기도 44만 원이지만 원래는 40만 원이겠죠? 부가세 10% 포함해서 44만 원. 이것도 99만 원이지만 원래는 90만 원. 그래서 제가 다 합쳐봤어요. 다 합쳐봤습니다. 합쳐보니까 보증금 1억 3,500만 원이고요. 월세는 610만 원 됩니다. 그쵸. 자, 시세가 얼마일지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8%, 7%, 6%일 때 한번 계산을,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1억 3,500만 원, 월세 610만 원일 때, 그쵸? 자, 수익률 8% 기준, 수익률 8% 기준일 때, 계산했을 때 시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10억, 그쵸? 10억이에요, 10억 4,5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쵸? 10억 4,500만 원. 만자 빠졌지만. 그쵸? 맞나요? 그 다음에 수익률 7%일 때 얼마 나오죠? 자, 11억, 그쵸? 11억 8천만 원. 8천만. 맞나요? 그쵸? 자, 그러면 수익률 6%로 그냥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자, 13억, 그쵸? 13억 5,5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그분들 얼마 주고 샀습니까? 13억 4,300 주고 샀어요. 등기비용 해가지고 14억이 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수익률 6%로 계산을 해보니까 13억 5,500밖에 안 돼요. 그냥 이분들은 투자 받는 순간 마이너스 그냥 몇 천씩 그냥 확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낙찰가 이것도 80% 대출을 받았을 때 월 이자가 360만 원 나옵니다. 4%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한 달에 그대로 이 사람들한테 다 재계약을 했다고 가정하에, 그쵸? 가정하에 남는 돈은 250만 원밖에 안 돼요. 250만 원. 그리고 1년이면은 3천만 원. 14억 정도 줘가지고, 예. 남는 게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참고로.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자, 수익률은 250만 원. 그쵸? 그래도 한 달에 250 남으니까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자, 실투자금 2억 7천만 원 하니까 얼마나 남습니까? 11%. 괜찮죠? 그쵸?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순수익률이 중요하다. 순수익률은 61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총 비용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이 12억 7,600만 원입니다. 단순히 계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5.7%. 5.7%. 차이가 더블이죠, 더블 거의. 그쵸?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투자는요, 책임은요, 결정도 그렇고 책임은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는 거예요. 자칭 전문가들, 컨설팅 업자들, 이런 분들은 그냥 조언을 해주는 거지,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아니, 무슨 여러분들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안목도 없는데, 이렇게 뭐 10억짜리가 넘는, 혹은 수억짜리가 넘는 물건을 함부로 입찰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투자는요, 투자한 순간 마이너스의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지는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지는 게임을. 그러니까 지는 게임을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준비를 우선 하세요. 여러분들 그릇을 먼저 키우세요, 크게. 물론 시간은 들겠죠. 대신 여러분들 돈은 잃지는 않겠죠, 그쵸? 이런 건 돈 잃어버리는 거예요, 투자한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정말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준비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